시황센터입니다. FOMC를 앞두고 또한 추석을 앞두고 우리 시장에는 관망세가 짙게 껴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09선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2000선도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현재는 하락폭을 조금 만회한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200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의 18거래 연속해서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9거래를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한 2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 현재 시간에서 한 1,700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장에서 2.6% 기관의 매도세에 다시 한번 140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138만 7천 원입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했던 현대차는 오늘장에서 소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25만 5천 원, 기아차는 7만 원 선이 약간 모자란 1.3% 하락 보이면서 6만 8천 원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그나마 0.5% 강보합권에 30만 원 선을 바짝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5%, 1.8%, 2% 가까이 급등하면서 3만 원대 오랜만에 보이는 3만 350원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오늘장에서 1.5% 추가로 상승하면서 26만 원대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삼성생명은 0.5% 하락하면서 10만 원대 초반대, LG화학은 0.5% 강보합권에 그래도 30만 원 선 지킨 31만 3천 원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527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0.3포인트 정도 상승한 526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긍정적인 수급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135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153억 원 정도 이틀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이 현재는 다시 반등에 나서네요. 0.1% 상승한 47,900원. 서울반도체가 오늘장에서 2%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4만 원대를 다시 한번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장에서 2.3% 약세를 보이면서 22,650원. GS 홈쇼핑, 오늘 홈쇼핑 주가 강한데요. 3.6% 급등하고 있고 CJ 오쇼핑도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ICT가 0.3%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9,400원. 성광밴드는 0.4% 상승 중이고 파트론이 1% 가까이 하락하면서 17,400원. CJ ENM이 1% 정도 상승하면서 37,6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 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FOMC 관망 속에 또한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80전 상승한 1,083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대체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8월 산업 생산이 0.4% 증가하면서 6개월 내 최대 증가폭을 보였고요. 제조업 생산은 0.7% 증가하면서 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서머스 연준 의장 후보 사태로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3원 30전 정도 상승한 1,085원 50전입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장 시장 이야기는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외국인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20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키워드부터,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잡아볼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지금 모든 매체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시피 FOMC 앞두고 지금 관망세가 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뿐만 아니라 명절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서구의 이제 그런 증시와 다르게 그런 부분들 앞두고 좀 관망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시장 1,750억 정도 순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한 900억 정도 들어오니까 절반 이상은 다 프로그램 매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장 막판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매수폭을 좀 늘려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상선은 유중 소식에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한진칼은 대한항공과 분할 상장한 후 이틀째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특징주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시장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현대상선인데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지금 예정으로 있는데 물론 이제 예정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반영됐다라고 보는데 오늘 그 신주 발행가액이 14,300원으로 기존에 16,000원 예상해서 14,300원으로 또 한 10% 가까이 하향이 되면서 주가도 오늘 크게 하락 출발했는데 어쨌든 지금 거의 약보합권까지 주가가 좀 만회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하고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어제 상장이 됐죠.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과 분할 상장 이후에는 이틀 연속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큰 폭의 또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분할 기준가가 15,00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13,250원, 300원 정도 수준이면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룸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 헤스본입니다. 헤스본은 이제 어제 나왔죠. 그 튜닝과 관련돼서 한국 그 튜닝 산업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그 허용을 한다는 그 협회를 설립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튜닝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그 튜닝 시장이 한 100조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가 1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약 한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아직까지 충분히 산업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룸이 큰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당분간 이런 기대감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주는 이제 흥구석유인데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이 됐다, 그 사용한 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왜 이게 반등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 흥규석유가 이제 그 유통 업종이거든요. 유통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석유 유통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시리아가 뭐 전 세계 산유량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뭐 어떤 대표적인 어떤 성격에 의해서 흥구석유가 좀 반응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종목까지 특징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2000선 초반에서 마감을 할까요? 자세한 오장 전략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2000선 계속 지켜내려는 그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지금 오늘 하루 증시는 뭐 제가 볼 때는 2000선 지키나 깨지나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뭐 3포인트면은 2000선 미치고 또 현재 수준에서도 2000선인데 뭐 그 2000선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다는 게 더 좀 부각돼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뭐 명절을 즐기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음 편하게 생각하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관망세에는 장 막바까지 좀 크게 기조가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실질적인 대응은 지금 FOMC가 17일날 시작이 되는데 FOMC 회의 결과 보고 테이퍼링 규모 그리고 어떤 식의 발언들이 나오는지를 보고 일단 그 이후에 또 투자 전략을 한번 결정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외국인 수급만 장 끝까지 좀 지켜보면서 2000선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시고요. 외국인들 순매수 기조 유지 그리고 매수 확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보고 오늘 오후장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번 도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최희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최장 닷새에 달하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약간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휴도 연휴지만 FOMC를 앞두고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아직까지 위쪽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긴 연휴를 앞두고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짜봐야겠죠. 오후장 파워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목 상담도 더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려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000선을 중심으로 공방 펼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적 분위기 바로 확인해보죠. 선물방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초반에 밀린 이후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분석과 함께 오후장 황금 라인까지 잡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조금 조정이다, 오늘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전의 출발과 함께 시장이 좀 눌려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종가가 왜곡이 되었다라는 것, 그 왜곡이 좀 나쁘다는 뜻은 아니겠고요. 우상향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선물과 현물의 괴리차, 키높이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했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뒤에 여전히 시장의 변동은 개인들의 변동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다행히 역발성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이 명절에 이제 12시가 지나가고 나서 시장의 개인 수급 자체가 시장을 좀 더 강화시키는 속에 외국인들의 기관군 쪽에서 좀 텅 비어있는 시장에 뭔가의 액션, 이벤트를 만들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 매수로 막 전환되는 것이 가장 특징이겠고요. 기관계에 이제 매수 유지가 좀 되는 것은 꾸준하게 오전과 같은 패턴입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는 콜옵션 쪽의 규모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 풋옵션 쪽에서 오히려 개인들이 상방 베팅 쪽이 아니라 이제 반대쪽으로 하방 베팅 쪽으로 좀 잡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좀 잡혔는데요. 현재 조금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를 놓고 보면 오후장에 들어오는 저 풋옵션 자체의 속도로 봤을 때 해외 쪽의 불확실성을 조금 먼저 선행 쪽으로 조금 베팅을 하는 것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요. 프로그램 쪽도 보면요. 이제 매수로 막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매수를 전환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베이시스 부분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이 전환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발 매도 압박 쇼크가 지금 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하지만 다른 종목군들 중에서는 방어력이 프로그램 영향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매수 전환된 이후에 시장이 우호적으로 지수를 위로 당겨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보면요. 여전히 상승 포지션은 유리하다. 이 얘기인즉슨 아직까지는 하방 포지션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린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음봉뚱띵이가 나왔습니다. 음봉뚱띵이가 나오고 나서 양봉뚱띵이가 쌍둥이인데 같이 안 갑니다. 근데 음봉뚱띵이가 다시 나왔죠. 이게 오전까지의 시황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 거고 여기 어디선가 지지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이후에 저희는 매수를 승부수를 제대로 띄웠고 중요 자리 맥점에서 황금 라인, 오전 황금 라인에서 올라타면서 양봉뚱띵이가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격 따라잡기가 좀 편해지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상승 포지션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강화를 확인하자라는 것은 한쪽으로 쏠려가는 속도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쪽으로 쏠려가는 속도를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 포지션을 막 전환을 시키긴 했었지만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쏠려가야 된다라는 거. 매수면 매수로 세게 가고 매도면 매도로 세게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방향은 없다. 지금 급속히 밀리네요. 선물 쪽에서는 이제 왜 이런 증상이 나오는지 잠시 뒤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황금 라인 쪽으로 이제 잡아드리면서 저는 요 진위 여부를 좀 찾으러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64점, 50 자체를
황금 라인으로 정하시고요. 이제 안착이 시도가 되면서 위쪽으로 매수로 포지션하면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자, 이탈이 지금 막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 걸린다라면 매도로 포지션 스위칭을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황금 라인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황금 라인을 기준으로 매수와 매도 쪽을 잡으실 때 자신의 능력치만큼 수익을 챙기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걸 끝까지 제대로 시황관을 분석하면서 잡으실 분들은 샘플러스를 통해서 저출생 김도영을 찾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주쌤의 선물아 매일 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명절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기름값 100만 원 채우기는 일단은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채우시는 분들도 나타났었고요. 안정적으로 파생시장도 운영을 하면서 한 땀 한 땀 여러분들과 저 모두 다 웃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한가위가 지나고도 더 열심히 해서 야심차게 준비해드리겠고요. 시간이 만약 허락이 된다라면 주쌤의 선물왕에서도 신호등 시스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전히 상승 포지션은 유리하다. 오늘 황금 라인은 264.50 라인이었습니다. 보다 실시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샘플러스에서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멘토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거래도 쉬어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오늘장 탑픽주부터 테마주까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에서 조선주가 또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줄줄이 52주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코스닥 쪽에서 LED 관련주 흐름도 좋더라고요. 예, 상당히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업종별 순환매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 좀 탑픽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는 서울 반도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현대미포조선 오늘 좀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상승의 배경부터 한번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지금 종목군들 대형 섹터들 상승해 주는 부분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 내 순환매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포트가 하나 좀 나왔었는데요. 뭐 조선업체 중에 실적 개선세가 가장 빠를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 프로덕트라든가 케미컬 탱커 부분들에 이어서 일단 LNG 성과까지 일단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바로 실적적인 측면으로 바로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최근 거래에서 일단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다른 조선 섹터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족하게 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다. 즉 키높이를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LED 관련주 중에서 서울 반도체도 흐름이 좋은데 서울 반도체 흐름도 한번 점검 받아볼게요. 예, 금요일 서울 반도체도 약 2%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8월 달에 형성했던 4850원 신고가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서울반도체, 일단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잠깐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약하게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매수세가 좀 압도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도를 이어왔었는데요. 전날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좀 걸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추세를 좀 타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일단 보유 관점이나 아니면 혹은 눌림목 이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현대미포조선으로 다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키 맞추기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미포조선 좀 긍정적인 전망 말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도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예,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네. 2012년 3월경에 16만 7천 원대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 지속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네. 이 부분들을 최근에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박스를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제 15만 4천 원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15만 3천 원 부근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전 고점권역입니다. 16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일단 14만 5천 원, 즉 박스권 상단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매수 가능한 가격대는 15만 3천 원 이하이고 목표가 16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한 종목 더 있죠. 서울 반도체 매매 전략도 궁금한데요. 이 4만 원대 주가 좀 뚫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어느 정도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네.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뭐 월봉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상당 부분 이 박스권역을 진행했었던 이 자리대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구간만 잘 넘기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고요. 현재 추세 자체가 상승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39,000원권역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4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6,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반도체까지 대응 전략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검색 순위 베스트 5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위에 오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전환하면서 3%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죠. 140만 원대 주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하락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참 이슈가 많은 종목 셀트리온이 2위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장 초반 반등이 나왔죠. 담보 가치를 위해서 주식 매입한 적이 없다고 회사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3위 종목은 한진칼인데요.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분할 상장된 이후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투자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에 신설된 지주회사이죠. 대한항공과 7개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위에 오른 종목 현대중공업인데요. 최근 조선주가 연일 강세죠. 5주째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위에 오른 종목은 SK하이닉스 2달여 만에 3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 사고 이후 주가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 순위 베스트 5 종목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 좀 매수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랜만에 뭐 대형 종목군들이 순위에 좀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셀트리온을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는 금일 이제 새로 신규 상장이 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좀 제외를 하고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제외하고 삼성전자나 아니면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11선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 조정권역 조금 더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정 부분은 좀 매수 포인트를 좀 가담해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1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난 이후에 신고가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1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군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 이동 평균선에 붙여서 일단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오르고 있는 삼성전자 일단 11선 대응 전략 말씀 주셨으니까요. 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앞서 셀트리온 좀 주의해보자라고 하셨어요. 셀트리온 참 힘듭니다. 대응하기가. 예, 셀트리온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기업인데요. 우선적으로 뭐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 주가 조작 혐의가 뭐 인정이 됐다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갭으로 갭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양봉으로 좀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변동성 또한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약보합권역에 좀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 추이는 조금 더 이어지고 난 이후에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좀 나타났다라고 좀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는 싶으나 네.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단기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네. 어느 정도 이 단기 매매에 대한 능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은 단기 매매만 가능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단기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좀 대응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뜨거운 테마주 살펴볼 텐데 여러 테마주 가운데서도 2차 전지 테마주 다시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우선 네. 금일 같은 경우 좀 조용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 한 번씩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저점을 좀 지지해 주고 있고 61선을 좀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금일까지 현재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선별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섹터별 순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정부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규모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인프라 구축이 일단 문제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성장성은 그만큼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반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종목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지도 궁금합니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그 일진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종목군들, 코스모학이나 이런 종목군들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LNF라는 기업은 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LNF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극할 물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대를 이미 이제 돌파를 해놓고 일단은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 깔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최근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외국인 쪽에서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이렇게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 섹터 중에서 못 올라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키높이 과정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를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1,300원에서 200원짜리 때까지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1,400원권역부터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4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기 2012년도였었죠. 2012년도 정고점짜리 때, 이때가 12,400원입니다. 그 정도대를 목표치로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종가기 드는 9,9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NF까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정재 멘토님의 공개 방송이 샘플러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증식교 힐링 레슨 함께 하겠습니다.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시큐 힐링 레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지금도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74,000원이시고요.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가 36,000원. 다음은 동양, 매수가가 5,700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먼저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네. 네. 자, 어머니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계시는지요? 소개요? 네. 네, 서울입니다. 아, 서울에 계시고요. 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대한항공과 LG 디스플레이, 동양 세 종목 받아봤는데 맞죠? 이 종목. 네, 맞습니다. 네. 좀 종목을 보니까 손실이 너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기, 대한항공이 네. 한진카라고 분리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음. 저기 상장이 다시 새로 됐는데 네. 저기 대한항공이 이제 몸집이 가벼워져서 앞으로 제가 산 가격만큼이나 네. 상승할 수 있는지 예. 가장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진칼은, 네, 한진칼은 또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어머니, 저 네. 그럼요. 네. 대한항공은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제가 2010년도에 한 것 같아요. 2010년이요? 네. 예,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말도 마세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럼 언제쯤 사셨죠? LG 디스플레이도 네. 그때쯤 샀습니다. 2010년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좀 최근에 한 번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파셨네요. 네, 그때 할 수 있었었는데. 네. 좀 욕심을 더 부리셨나 봐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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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동양도 한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동양은 네. 언제쯤 사셨어요? 동양은 한 2009년도에. 그렇죠. 이 종목도 네. 2009년. 네. 네. 원래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세요? 장기적인 아닌데. 네. 좀 손실이 많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아니, 처음에 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한 10% 이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게 쉽지가 하고 않죠. 이렇게 물을 탔어요. 물을 아. 탔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그래서-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추석 앞두고 그 종목 상담을 좀 하게 됐는데, 자, 일단 대한항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인적 분할이 돼가지고 네. 대한항공도 가지고 계실 거고 계좌에 한진칼도 이렇게 있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네. 대한항공 74,000원에 사셨는데 이게 네. 인적 분할 비율로 보면은 대한항공이 한 62,900원 정도?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예예. 네. 네, 될 것 같고 한진칼 한 11,000원 정도? 아마 13,000원. 13,000원이요? 네, 이거 지금 조금 계산이 틀렸네. 대한항공은 36,000원이에요. 현재 가격이. 36,000원이요? 네. 아, 지금 시세가 현재 시세가 현재 시세 말고 그 가지고 매수가요. 매수가는 74,000원인데. 그러니까 74,000원인데 네. 이게 대한항공이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산 게 74,000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인적 분할이 됐는데 그 네. 주식 비율이 그 대한항공이 0.85%고 0.8% 정도 되고 그리고 한진칼이 한 0.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할 가격을 보면은 아마 단가가 74,000원이 아니고 한 63,000원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그거를 네. 합산해가지고 예.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74,000원 현재가 매수가 그대로 그대로 장고에는 돼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네. 그 매수 가격 그 분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요게 있잖아요.
일단 대한항공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이 지금 네. 화면에 보시면 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한진칼이 지주회사가 돼버렸잖아요. 분할되면서. 그 네. 대한항공이 자회사가 됐고. 근데 한진칼이 그 지주회사 그 지위를 유지를 하려면은 각 자회사 그 지분을 20% 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아마 그 한진칼이 대한항공 지분을 계속 매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주회사에서 그 자회사 지분을 매입한다는 건 대주주 지분 매입이란 신화하고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격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4만 원 위쪽까지 한 4만 원, 4만 2천 정도? 한 그 정도까지는 땡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님이 사신 가격대까지는 아직까지 너무나 무리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분할하기 전 주가를 보시면은 이게 2010년부터 계속 흘러내리죠. 네. 근데 이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자, 지금 해외여행 많이 간다 그러죠. 인천광 보면은 뭐 해외여행 뭐 박터지게 많이 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대한항공이 지금 주가가 지금 별로 안 좋지요. 네. 이게 그 단순히 사람을 실현하는 여객을 봐야 될 게 아니라 그 화물 있죠, 항공 화물. 네. 네. 이게 수수료가 더 많이 커요. 근데 이 수수료가 더 많이 큰데 이게 이 공장들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베트남 쪽으로 공장 이전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국내에 있던 IT 공장들이 해외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쪽에 공장 이전을 하다 보니까 항공 화물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항공 화물 점유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보니까 점유율이 떨어지면 실적도 떨어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어머님이 사신 가격대까지 가기는 너무나 좀 무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런 막연한 얘기 드리긴 좀 그렇지만 언젠가는 올라갈 겁니다. 언젠가는 올라갈 건데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그러면 4만 원까지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연말까지 기한을 연말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보시면 아직 한 11월 전까지는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네. 이게 그게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네. 단기적인 이슈라서 그럼 제가 보기엔 다시 하락하고 네, 4만 그렇죠. 원 정도 갔다 다시 밑으로 하락할 네, 가능성이 다 많겠네요. 맞아요. 네. 어머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나버리면 다시 3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지고 그러면 계시다가 한진칼은 얼마까지 보십니까? 한진칼이요? 한진칼은 요게 지금 제가 그 가액 계산을 좀 해놓지를 않아가지고 대한항공 외에는 제가 죄송한데 그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게 차트가 신규 상장 어떤 종목을 예를 말씀드려야 되지? 요거는 일단은 비슷한 가격대만 짚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14,000에서 15,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진칼은. 예. 15,000원 이상은 가기가 어렵겠습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은 일단은 항공 쪽가 삼목강업인가? 제가 종목이 갑자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원강제인가? 제가 종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옛날에 자동차 부품주인데 상장하고 나서 초기에 많이 올라갔었다가 뒤에 그냥 그대로 횡보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진칼이 그 종목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종목은 갑자기 한진해운하고 한진홀딩스하고 분할 거기도 해가지고 지금 주식이 안 좋잖아요. 예. 한진칼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대한항공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발목 잡는 건 대한항공이에요. 네. 대한항공이라서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대한항공은 한 4만원 위쪽 가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금은 팔지 마시고요. 4만원 위쪽 가면은 요 위에서 팔 건가 말 건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4,000에서 15,000 정도까지는 상장 프리미엄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권 되면은 한번 좀 매도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대한항공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다가, 조금 나중에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볼 건데, 네. 자, 잘 보세요. LG 디스플레이가 핸드폰이든, TV든, 뭐, 컴퓨터든 들어가는 화면 있죠? 네. 퀄리티 화면, 그거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LG 네. 디스플레이가 LG전자 쪽에 납품을 하는 게 그 OLED 패널 납품을 하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아니지. LG전자가 OLED TV가 잘 팔린다는 얘기가 좀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LG전자에서 마찬가지 스마트폰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말고 애플 쪽으로 핸드폰 패널, 그 LCD 패널 백라이트 유닛 납품을 하고 있죠. 네. 자, 지금 LG전자, OLED TV, 스마트폰, 애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모멘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 그래 굉장히 좋게. 예, 괜찮았는데, 맞아요.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 괜찮은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기 위한 핑계거리가 없어요. 어머님이 잘못 사셨다는 게 아니라, LG전자든 애플이든 어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어떤 핑계거리, 소위 말해 유식한 말로 모멘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뭐만 사요? IT는 사긴 사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죠.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그쪽만 사다 보니까 주가 안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화면 보세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 계속 팔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제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지금 요게 중요한 거는 25,000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지 그래도 기술적으로 뭐 3만원이든 이렇게 반등 시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조금 가져 계시고 25,000원만 일단 안 깨지면 좀 가시고 계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거는 조금 조금 실망감이 LG 들겠지만 디스플레이도 장기로 더 봐야겠네. 예, 이거는 가지고 하시려면은 가려고 하면은 올 연말까지도 올 연말까지 힘들어요. 힘들겠죠. 예, 올 연말까지 힘들어요. 힘들고 요거는 한 내후년 정도까지 고생을 할 생각을 하시겠다면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요건 지금 LCD도 그렇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LG전자, 애플 쪽 봤을 때 아직까지 이게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이 사야 될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없다는 것 뿐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조선화학 그렇게 안 좋다가 요새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리죠. 네. 그러니까 영원히 소외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일단 그것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보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5,000원 정도 안 깨지면은 일단 한번 가지고는 있어 볼 만한 이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동양이, 동양. 동양 손실이 너무 크죠, 이게. 손실이 이게 너무 큰데, 네.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은, 4분의 1, 5분의 1 토막이 맞나요? 그렇죠. 지금 5,700원에 사신 거 맞지요? 네. 5,700원 사가지고 1,100원이니까 4분의 1 토막인데, 이게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 한 40% 정도 됐어요. 아이고야, 이게 비중이 너무 크네. 네. 아이고.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저는 동양 그룹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이 뭐지? 이 회사가 오리온 있죠. 최근에 오리온 주식 담보로 대실받는다는 얘기 나오죠. 혹시 그 뉴스 네, 보셨어요? 동양증권을 매도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그래요. 아닙니까? 맞아. 동양증권 매각한다는 얘기도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고 최근에는 또 오리온 주식 담보로 대실받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 현재 600억인가 정도 회사채도 발행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자, 이 세 개 공통점이 뭐예요? 계속해서 돈 관련된 얘기죠. 동양증권 매각하려고 그러고 회사채 발행하려고 그러고 오리온 주식 담보를 대출받으려고 그러고 네. 하는데 이게 다 공통점이 돈 얘기지요. 그러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동양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예예. 그쵸 자극적으로 노력하는 그쵸. 건데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저는 걱정이요. 예예. 이게 지금 관리 종목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부도 처리 안 되겠지만 관리 종목으로 가서 네. 어쿠아웃 같은 거 그런 예, 걸로 법정 관리 같은 거. 예예. 네, 법정 관리 같은 걸로 갈까 걱정이에요. 그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금호산업이라든지 대한전선이라든지 그리고 에스텍스 그룹 그리고 웅신그룹이 조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회사채 발행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법정 예, 그쵸. 관리도 예. 할 수도 가능성을 있다는.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제가 비중만 한 10%, 20% 되면은, 그냥 이거 뭐, 좀 팔아라고 말씀드릴 텐데, 제가 40%라서 비중이 너무 많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고민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5,700원이 아니라 만약 1,700원이라고 이렇게 들었으면은, 1,400원 위쪽에서, 유동성 이슈 때문에, 금호산업이 유동성 이슈 때문에 반등 크게 주죠, 한 번씩. 네. 그거 보고 빠져나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냉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40%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인데 요거는 만약에 진짜로 재수없게 STX라든지 그렇게 가버리면 요거 완전히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고민을 좀 해보시고 요거는 제가 보기엔 매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 조금 지금 제 말씀만 듣지 말고 회사 내용을 HTS에 보면은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그 HTS 켜면은 여기 뉴스 칸 들어가면은 그 동양그룹 관련 뉴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요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저는 요거 조금 걱정이 돼서 근데요. 팔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예, 지금 예. 팔아서 예, 예. 의미가 없어요. 돈 몇 배 생긴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이미 네. 그냥 포기한 주식이기 때문에 네. 지금 팔아서 돈이 뭐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부도나 안 나면 다시 네, 동양그룹에서 그 동양을 네.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자구책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뭐 한 10년 앞으로 더 가도 뭐 손주들이나 네, 예. 자녀들한테 줄 생각하고 가지고 가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예, 예. 지금 팔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예,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의미가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전문가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전문가하고 상담하지 마시고 어머님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괜찮으실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솔직히 회사 내부 관계자밖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지 마시고 동양은 요 회사의 IR 관계자들이 있죠. 네. 회사 주식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더 하시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전문가들하고 근데 상담 받지 주식 마세요. 담당자분들이 예. 자기 회사 좋다고 그러지 자기네들이 그 실제로 그러니까 무작정 솔직히 얘기해줄 예, 사람이 예. 있을까요? 예, 어머니 그러니까 무작정 전화해서 잘 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CP 발행이라든지 그리고 주식담보 대출 받는 것들 네. 그거를 받을 건가 무슨 용도로 받을 건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중요한 건 받고 난 뒤에 상환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것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쵸?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단순히 회사 잘 돼요 안 돼요 라면 당연히 잘 된다 그러죠. 누가 안 된다 그래요. 그죠?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출을 받았을 때 채권 관계 있을 때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상담하다 보면 이건 답 안 나와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직접 방문해야겠네. 네, 그게 차라리 나아요. 회사를. 네. 예. 그래서 대한항공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좀 갖고 계시고 동양은 방금 어머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향후에 전문가 쪽보다는 조금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좀 낫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힘내시고요. 네. 힘내십시오. 네. 목소리가 좀 많이 힘이 없으시네요. 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한솔테크닉스가 들어왔습니다. 6517님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한솔테크닉스 매수하신 가격대가 29,900원, 비중 30%이십니다. 현재가가 19,500원. 좀 어제 오늘 음봉이 그려지고 있기도 해요. 네, 예. 일단 조금 상담이 전화상 좀 많이 길어졌거든요. 네. 그 부분 조금 문자 상담자 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삼성 얘기도 있고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은데 그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29,900원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보긴 그래요.
말씀 안 나봤지만 여기서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이제 덜 빠지니까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들어간 전략대로 여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반등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예사 같은 경우에 뭐 LED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핸드폰 부품 납품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그 베트남 공장 증설을 통해 가지고 핸드폰 부품 납품한다는 그런 좋은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지금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이 더 이상 안 빠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손절가만 좀 불러드릴게요. 손절가만 요건 18,500원만 안 깨지면은 그냥 네. 갖고 계십시오. 요거는 어쨌든 18,500원만 안 깨지게 된다면은 어쨌든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네.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위탈할 가능성이 좀 걱정이 돼서 전체적인 의견은 단기 매도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8,500원만 안 깨지면은 그냥 갖고 계세요. 네. 자, 그렇다면요, 이 네. 한솔 테크니스 목표가 그래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까지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반등 만약에 안 깨지고 네. 주게 되면은 위쪽으로 24,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 24,000원 그래요?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목표가보다 지금 손절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 목표가는 조금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네.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좀 바랄게요. 네, 일단 한솔 테크니스 18,500원 찰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지요? 아, 화곡동이요. 화곡동에 계시고요. 예. 예, 일단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까요? 자화전자예요. 자화전자요? 예, 예, 예. 예, 자화전자 매수가하고 비중 궁금합니다. 25,500원이요. 25,500원의 비중이 몇 %세요? 비중 100%요. 아, 비중 100% 들고 계세요. 예. 아이고, 좀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예, 예. 예, 이게 좀 9월 들어서도 주가가 좀 쭉 내리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까지 한번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상담 나눠보세요. 예, 예.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화전자를 이거 네. 100% 이렇게 몰빵하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 전에도 하이닉스 몰빵했었어요. 아. 하이닉스에다. 그 하이닉스 팔고 자화전자를 샀거든요. 그때 그 투자 몰빵, 성향이 예, 그러신 거. 몰빵하시는 그때 하이닉스 수익이 좀 많이 나셨나봐요. 하이닉스 23,000원에 사갔고요. 네, 예. 37,000원에 팔았어요. 아, 그럼 매매 잘 하셨네요. 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RSK 하이닉스 그 기억 때문에 아무튼 요거 그 자화전자 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근데 잘 볼게요. 그 자화전자가 아시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카메라 모듈 그 카메라 부품주죠. 예. 갤럭시 카메라 S3에도 삼성에, 예. S4도 들어가고 S3도 들어가고 하는데 네. 지금 중요한 거 스마트폰 모멘텀이 좀 많이 죽었지요. 아버님.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요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네. 저한테 상담을 좀 의뢰를 하시기 이전에 여기 네. 최근에 지켜줬던 가격대가 19,000원이거든요. 네네. 자, 요 차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차트 보시면은 자, 요 화면을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네네. 보시면 요 최근에 지지란이 어디예요? 19,000원이죠. 네네. 근데 지금 이탈하려고 하고 있지요, 아버님. 네. 그러면 네, 이거는 네. 상담하실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 최근에 지켜줬던 라인을 못 지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뭐 업황이라든지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수급 다 상관없이 일단 지켜줬던 자리를 깨졌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리스크 관리하지. 예, 그쵸.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요 19,000원 지켜주고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뭐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네. 아버님?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잘 보세요. 최근에 그 7월달 들어와가지고 지켜줬던 그 자리가 지금 화면에 보신 바가 지금 19,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네. 지금 이탈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네. 지켜줬던 자리가 이탈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잘 보세요. 앞쪽에 네. 보시면은, 자, 올라갔죠. 1차적 상승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2차 상승 네. 나오죠. 네. 지금은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하락 나오죠. 그리고 지지력 나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지금.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만약에 굳이 카메라 모듈 쪽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뭐 굳이 이거는 접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화전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파트론 있죠. 파트론 지금 지켜주면서 어쨌든 안 빠지죠. 그리고 네. 디지털 어떻게 볼게요.
디지털 업틱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업틱도 안 빠지죠. 네. 차라리 요런 흐름이 나오면은 갖고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그 아버님 갖고 계신 종목은 지금 현재 하단 이탈하려 그러지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은 전문가한테 먼저 의뢰를 하기 전에 손절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사더라도 지금은 조금 손절 쪽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서 손절이요? 다시 예. 손절 제 의견대로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면은 하시고 난 다음에 이 회사에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재매수 하고 싶은 구간이 분명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쪽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화 끊고 무조건 제 말대로 제 말이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끊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아버님, 여기까지 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네. 제가 이거를 팔고 아나페스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러네요. 좀,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나페스요? 네. 네. 아나페스도 그렇게 그림은 좀 좋지가 않은데요. 네. 일단 지금은 코스닥은 조금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네. 서울 반도체라든지 사파이어테크 그리고 덕산하이메탈, 평화중공 요 네 종목 쪽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아, 네. 덕산 하이탈, 서울 반도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덕산하이메탈, 평화전공 여기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아, 평화전공은 자동차 부품주입니까? 예. 자동 예. 부품제요. 그러니까 수급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네. 아, 예. 예. 좀 답변 잘 참고해 보시고요. 아버님,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빠르게 문자 상담 한 종목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케미컬이 들어왔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2,500원, 비중 30%이십니다. 네. 하나케미칼 차트 보면서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중국 하나솔라원 이번에 흑자 났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지금 가격이 22,150원인데 요거는 갖고 계세요. 22,500원이요. 예, 22,500원이에요. 자, 화학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태양광 얘기 조금씩 좋은 얘기 나오고 있죠. 요거는 이제 팔 이유가 없어요. 하방 경성 나오고 누가 보도 차트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안 빠지죠. 요거는 갖고 있어도 됩니다. 일단 갖고 계시고요. 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죄송한데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일단은 갖고 계시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오후장 파워 함께 항상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방송으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자,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